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S급 실전 OX 20제 from 쌉 전략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저랑 같이 이미 쌉 전략을 진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선생님이 긴장감 잃지 않게 핵심 포인트 정리해 준다고 했어. 맞아요. 그 영상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그리고 이거 나 문법 정리하러 들어왔는데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투자됐었을 때 최고의 효용 가치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급이라는 게 뭐냐? 우선 요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땡그랗게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가끔 보면요, 이렇게 모나게, 못나게 구석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완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꼭 나오는 그 포인트가 바로 S급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핵심이죠. 자, 그리고 그 주변부의 A급, 그리고 저 구석에 해당되는 부분까지가 바로 B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시험 직전에 보셔도 이건 꼭 나온다, 무조건 나오는 거 20개만 골라줘 라고 한다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제대로 와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정리하는 목적을 보시는, 또는 시험 직전에 중요한 내용들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영상 클릭하셨다면 제대로 정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S급, 저희는 S급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급의 기준은 뭐냐? 자, 우리가 데이터에서 출제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들만 싹 골라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S급입니다. 그러면 출제 요거를 통계 적용해보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데이터에 따닥 하고 기조 전환 이후에 요거를 통계를 이제 돌려봤죠. 그랬더니 전체 통계에서 여러분들 구조 맥락혁이 64%, 그리고 암기형이 36%가 현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맥락형은 즉 정답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정답의 선택지이고, 그리고 암기형 포인트는 오답에 해당되는 포인트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시험의 논리로 조금만 더 적용해보면 결국은 이 정답 포인트를 공격형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공격이 이것이라면 지금 암기형에 해당되는 36%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수비에 해당이 되겠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 공격 중에 공격인 바로 S급 포인트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항을 풀기 전에 먼저 약속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 현장 그리고 온라인 학생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출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왜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왜 올려다 봐야 될까요? 우리도 출제자와 똑같이 시선을 맞춰서 우리도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는 문제풀이입니다.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문제의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설도 단순하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아니라 늘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 이런 말씀 되게 많이 주시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강의를 들으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질문할지 아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완전 쪽집 계세요. 인강 보시면서 이런 글들 주시는데요. 시는 12만 건의 질의응답을 제 손으로 직접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점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는 문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헷갈리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의 핵심을 잡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PT를 구성할 때 헷갈리는 부분 포인트는 위아래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맞아, 진짜 양쪽에다 놓고 보니까 정말로 얘네들은 비슷해서 내가 헷갈릴만 하겠구나 라고 공감하시고 나중에 실수 없이 정답으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신 부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의 약점은 메우시고 강점은 더 날카롭게 만드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문제 푸는 스타일에서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갈 것, 저랑 같이 쌉 전략 하시는 분들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 맞습니다. 자, 미래가 있는 문제풀이, 즉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아니라 일관적인 문제풀이, 출제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자, 우리가 개념이라는 게 있고 그 개념에 대한 솔루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단서가 되는 거고 이 솔루션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액션, 행동 강령 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강령이 바로 우리 전략이고 그걸 직접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ready? 자, 기출문제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25년도 지방직 가장 최신 기출문제고요. 해당되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의 바로 단서 뭐가 보여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요거 즉 there here 중에 there이 바로 여기서 단서다. 그러면 성성애가 바로 뒤에 있는 거 보라 그랬어. 즉 자, 수일치 체크 들어가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게 on 하나라는 거죠. on이라는 건 그 수일치에 맞춰서 여기가 were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답, 단서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오늘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깔끔하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방식대로 여러분과 함께 풀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준비를 가득 채워서 해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문항을 풀지 않으셨다면 문항을 풀고 흡수하시는 게 가장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 시간 제한은요. 실제로 이 문제는 10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풀었을 때 이분해요. 평균이에요, 평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셔도 괜찮습니다. 깊게 고민하시고 내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이 어디까지가 같고 어디까지가 다른지 그거 싱크. 요거 동기화해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너무 제한 느끼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 해당 영상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문제풀이 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죠. 봐요, 여러분들. 이게 저예요. 이게 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건 한 방향을 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쭉 해서 정답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살짝 옆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딱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뿌리부터 다 들러 엎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만큼의 차이가 있는 건지 어디에서부터 꺾여서 내가 혼란을 느끼는 건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셨을 때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자, ready?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급입니다. 012 주의해야 될 동사의 불규칙 변화입니다. 공부를 조금 나는 문법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좀 합니다. 싶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 이 포인트들이 좀 많이 익숙한데 맞죠? 왜? S급이잖아요. 자, 이거 어렵지 않은데? 맞죠? 왜? 우리가 S급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빈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같다는 거죠. 즉,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저 구석에 변방에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 봄직한 내용들을 깔끔하게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잘 됐네요. 제가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 여기 라이즈 밑줄이 쳐져 있죠. 우리는 문제 유형 중에 밑줄형과 빈칸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밑줄형 대비와 빈칸형 논리까지도 같이 잡아갈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밑줄이 딱 쳐진 순간 우리는 근거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냥 라이즈가 뭐였지? 아니요. 자, 라이즈가 나오면 뒤를 보셔야 됩니다. My salary. 나의 월급? 그럼 나의 월급이라는 뭐가 나온 거죠?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목적어. 그럼 목적어가 나왔다는 건 앞에가 무슨 동사여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타동사여야 된다는 거죠. 타동사. 자, 타동사. 저희 스타일로 하면 자, 여러분 이게 타동사, 이게 목적어 한국말 워딩이고요. 국제기업 VT 그리고 O 우리 스타일로 한다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rise는 무슨 동사일까요? 자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rise라는 동사와 raise라는 동사가 있을 때, 오케이? 자, 얘는요, 여러분들 자동사. 그러니까 오르다예요. 오르다요. 정말 그거 자체가 자동사인 셈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자, 뭐뭐을 여러분 지렁이 뭐뭇을 들어 올리다. 뭐뭇을 들어 올리다. 그 들어 올리는 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월급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월급을 들어 올린다는 건 월급이 올라가는 거? 월급이 인상되는 거겠죠? 자, 이래서 여기 있는 출자 RISE가 아니라 RAISE로 여러분들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는 여러분들 틀린 OX 중에서 X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얘는 출제 포인트가 rise와 raise를 묻는 문제. 그래서 He would raise my salary. 그는 말했습니다. 자, that 이야 접속사 that 생략. 그가
올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내 월급을.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게 선순환이죠.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그 목적어에 맞는 동사 rise 아니고 raise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출제 포인트. 자, S급 012 주의해야 될 동사의 불규칙 변화편에 해당되는 파트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환에 아래쪽에 보면은 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S급 012 주의해야 될 동사의 불규칙 변화라고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섭전략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번호만 적어주셔도 나중에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섭전략 요거 교재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기출을 기반으로 한 전략서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면 얘는 S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화면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rise를 가지고 여기 rise가 있잖아요. 이 rise를 가지고 one more 짜단 따단 이번에 또 rise가 나왔어요. 또 rise예요? 자, 그런데 뒤에 목적어는 없어요. 목적어는 없으니까 얘는 잘 들어간 겁니다. 왜? 자,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어라는 것은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rise는 틀린 게 아니고요. 자, 앞에 있는 이 to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to 들어가도 되나? 자, 그거에 대한 정답 근거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여기죠. 동사가 뭡니까? have never seen에서 have seen이죠. 자, 좀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한테 지금 never 이게 긍부정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시제 have pp랑 관련이 있을까요? nope,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정말 찐 이 문제에 있어서 정답 근거는 이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C죠. C. C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오케이.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포인트.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또는 ing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to rise. no.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rise. 자, 그냥 rise. 원형으로 그냥 rise 또는 rising. 이렇게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결국은 앞에 있는 지각동사에 맞춰서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응당 지각동사 요 라인업은요, 여러분들 항상 늘 나오는 비중도 많았고 지금까지 통계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니까 당연한 부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렇게 see, 보다 또는 hear, 듣다 이런 거 있죠. feel, 느끼다. 이런 아이들에 해당되고요. 기출은 늘 그렇듯이 C가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동사 C,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또는 ing.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또는 ing. 해석해 볼게요. 나는 결코 자, 본 적이 없어. 뭐를? 태양이 말이야. 뭐 하는 거? 뜨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태양이 뜨다 관계도 능동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각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제가 아래쪽에다 붙여볼게요. PT 바로 넘기지 않고 밑으로 붙여볼게요. Ready?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게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 C가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C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여기가 have 동사 원형인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머, 순간적으로 우리 헷갈린 거야. 여러분 봐봐요. C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또는 ing인 것은 자, 이 문장이 지금 무슨?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런데 우리가 C만 보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오픈 꼭 이런 거 넣어서 헷갈리지만 이거 좀 덜 보세요. 덜 보시고 be seen 결국은 무슨 태가 됩니까?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자, 수동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자, 우리가 그냥 능동태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C의 수동태가 된다면 원래 목적격 보였던 have는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쓰죠? to를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각동사 C의 수동태는요. be seen to 동사 원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좀 와볼게요.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동태를 만들면 한번 해보죠. 목적어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목적어 앞으로 와요. 그러면 지각동사는 뭐가 될까? be, pp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동사 요 원형, 만약에 원형이라고 합시다. 정말 원형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원형을 데리고 내려온다면 그냥 내렸는데 왜? 헷갈려.
너 어디까지가 동사야? 여기까지가 동사야, 여기 끝까지가 동사야. 헷갈린다고. 그래? 헷갈리니? 사실 동사는 여기까지고 나는 원래 뒤에 있던 보어였어. 너 헷갈리지 않게 내가 확실히 단도리 해줄게 라고 하면서 to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to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to have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각동사만 보이면 무조건 원형이나 ing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건 실수가 나요. 지각동사, 동사, 원형. No. 앞에 동사까지 쭉 연결해서 봐서 아 이거 능동태 아니고 수동태구나. 수동태는 그냥 원형이 아니지. 자 원형이라면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돼. 자 범위를 정해서 내가 동사와 그리고 보호자를 이렇게 딱 끊어주는 게 맞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길게 장기 기억으로 아예 넘어가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2번, 3번 비교해서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파트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will finish라고 동사의 미래가 나오네요. 그래, 미래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미래 시제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 딱 떨어지게 by the time입니다. by the time. 여러분 생긴 게 너무 전명구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러나 얘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종특.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절에 미래 시제를 썼을 경우는 미래를 뭘로 고친다? 현재로 고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암기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부분에서 어디에서 연결된 문항인지 눈으로 보여드렸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ready? 031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간의 표현, 시간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표현 031 맞죠?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별표가 들어갔던 건 기출입니다. by the time 여기 있죠. 그럼 by the time이라는 시간의 부사절 뒤에 있는 미래 시제는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로. 오케이? 자, 그래서 solution 시간의 부사절의 시제 check 시제를 체크해서 자 미래라면 현재로 고쳐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녀가 그녀의 학위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그녀는 자 가치 있는 지식을 취득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미래일이니까 여기에 위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컴마 이후에 주절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종속절 내에 자 미래가 있었을 때는 현재 시제로 고쳐주는 센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will만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고요. 저가 3인칭의 단수니까 역시나 인칭까지 잘 맞춰서 현재 시제로 가시는 게 꼼꼼하게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will이 들어갔다는 것 by the time 보이네. will 잘못됐군.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래 3인칭의 단수고 꼭 이렇게 3인칭의 단수로만 문제 내더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항상 늘 그렇거든요. 3인칭의 단수 세팅이 돼야지만 단일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감각도 높여보시고 그리고 더불어 얘는 암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 이번에 by the time 했으면 여러분들 다음에는 as soon as도 여러분들 그리고 when도 같이 하나씩 외우고 체크하고 지워 가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 이후에 익힘지 소개도 드리겠지만 익힘지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채워가면서 채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다는 의미니까 부담 느껴서 외워야지 하고 백지 하지 마시고 익힘지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후반부에 마지막에 말미에 한 번 더 어떻게 이거 복습하시는지까지도 설명 깔끔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s referring이 나왔어요. is referring? refer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해당되는 문제가 자, 한 큐에 틀렸다는 건 바로 to as가 근거가 됩니다. to as? 이게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나왔다는 건 앞에가 절대로 ing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pp 형태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 자, 우리가 이 리퍼를 배우는 가장 흔하게 받는 속담이 뭐죠? 이거죠. 자, refer to A as B, A를 비로소 언급하다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 접하는 기본 수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수거를 이대로 내비두는 게 아니고요. 자, 수동태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앞으로 가죠. 자, 그리고 refer는 수동태가 돼서 be referred to. R 두 번 써야 돼요, 여러분들. referred to.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고. 그러면 to 버립니까? to를 버릴 수 없습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to 내려옵니다. as be 버립니까? 데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돈 to as가 나왔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가 이런 식으로 BPP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스키플한 여러분들이라면 to as 보이네? 그때 정혜수 쌤이 이거 to as 보이면 앞에 BPP 또는 PP라고 했는데 뭐야 이거 ING 틀렸어 하고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수험생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자마자 1초 컷 했던 문항이기도 해요. 정말 그 해에 제가 운이 좋았어요. 제가 시험 전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고 to as가 보이면 앞엔 BPP 또는 PP입니다. 딱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서 우리 학생분들이 딱 1초 컷으로 이 어려운 문법, 이게 꽤 어려운 편이거든요, 여러분. 맞추고 그 다음 문제를 안정감 있게 풀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당연히 매해 시험을 보고 제가 시험장에 늘 들어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맞췄어, 나 멋지지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시험장에서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긴장감 속에서 한 문제가 이렇게 1초 컷을 풀렸을 때 그 이후에 나를 그 가디언 수호신이 지켜준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저는 강사로서 시험을 보러 들어가도 떨립니다. 손톱이 여기가 파래져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저보다 긴장감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왜? 많은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요거는 어려운 문항인데도 쉽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to as가 붙었다는 것은 자, 뭐에 해당되는 거? 얘가 BPP 또는 나중에 분사로 PP가 됐다는 얘기니까 절대로 ING는 나올 수 없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해당 문제는 자, refer to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자, 05번 능동태 수동태 S급에 그리고 불완전 타동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자, refer to를 콜라보한 문제입니다. 협업한 문제입니다. 출제 포인트가 S급이었던 건 능동태, 수동태 부분이 S급인 거고 저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이 문항이라는 걸 문법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 보이면 이거라고 이 단서 그리고 솔루션, 단서 전략으로 솔루션 이걸 연습하실 수 있는데 가장 부각되는 문제 그러나 기출 문제로 준비한 겁니다. 이게 만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출 정확하게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근거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to as가 붙었을 때는 오케이 BPP 또는 PP 알겠어.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콜. 자, 이어서요 6번입니다. 자, she buys 그녀는 스톡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구매했던 주식을 괜찮은데 주가 3인칭 단수니까 S까지 붙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시작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앞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접속사 that 앞에 있는 동사에 집중! 자, 앞에 있는 동사가 recommended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가 과거인데 어떻게 종속절이 현재일 수 있겠습니까? 추천은 과거에 하는데 구매는 현재 한다. 자, 이건 문제에서 시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얘는 정답 근거가 바로 여기 recommended입니다. 자, 여기 있는 recommended는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에 해당되는 동사로서 자, 대절 이하의 당위성, 즉 그녀가 그 주식을 즉각 구매해야만 한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should buy 이렇게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should가 생략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되려 우리한테는 어색해 보이게 3인칭의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형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지만 앞에 있는 recommend가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아직 덜 외우셨다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충격요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쌉 전략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전략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recommend 보이시나요? recommend that. 자, should 동사 원형.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자, 솔루션 2번. should가 생략됐었을 때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자, should가 생략됐을 때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갑자기 문장 중간에 비동사가 보인다. 자, should 생략된 겁니다. 갑자기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 중간에 갑자기 나온다.
자, 주어가 3인칭의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s나 es가 들어가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뭐가 생각된 걸까요? should. 이게 날아간 겁니다. 되려 이 자리에서 이 should가 생략돼서 얘는 by만 있었을 때 우리 she by 이상하잖아 하고 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recommend를 보고 이거였어 라고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아직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덜 외우셨다면 우선 별표가 기출이니까 이걸 먼저 나온 애들부터 먼저 외우고 그리고 별표 없는 나올 애들은 그 후순위로 차선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필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recommend that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요. 7번입니다. 나는 go, 가야 합니다. 가야죠. 자, 그런데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럼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this morning, 아침에? 그리고 뒤에 보니까 was it feeling? 아침에 가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갔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말은 should go가 아니라 뭘 써야 될까요? should go 아니고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와 유감을 나타내는 방법은 should have pp. 그렇죠. should have pp. 즉 should have gone 이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얘는 should have gone.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는 이래요. 저 잠깐만 따라와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출제자가 should 동사 원형 쓸래? should have pp를 쓸래? 자, must 동사 원형을 쓸래? must have pp를 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묻고자 하는 게 되게 명료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아래로 묻는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묻는다는 건 시제를 묻는 거예요. 지금의 의무야? 아니면 과거의 의무야? 이걸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걸까요? 변수는 should, 의무야? 아니면 추측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왜? 요거 둘 사이를 묻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공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라는 건 이미 정해졌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유감이야? should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한 강력한 추측이야? must have pp. 즉 이걸 물어본다는 건 조동사의 해석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위아래로 물어본다는 건 이건 시제를 묻는다는 겁니다. 자, 시제를 묻는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처럼 다시요. Was feeling. 나 아침에 좀 아팠어. 아팠었던 게 과거고 그래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갔던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should have pp 이렇게 쓰시는 것이 맞는 거죠. 느낌 오셨을까요? 자, 출제자는 문제를 낼 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유일 정답을 위해서 빌드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빌드업이 바로 was feeling의 was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아침에 갔었어야 되는 걸 예매하는 거구나. should 동사 원형 아니고 이거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화면 보면서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밑줄을 주는데요. No. 3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출 기준으로 지금까지 예시 1차, 2차 기조 예상 문제와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 요 모든 문제 4세트 중에서 항상 전면부 페이지에 3번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문법 빈칸형입니다. 문법 빈칸형이에요. 그러면 해당 문법 빈칸형은 절대 틀리셔서는 안 됩니다. 왜? 선택지의 조합을 보잖아요. 선택지의 조합을 보면 출제자가 내려고 하는 출제 포인트는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지가 1번에 있고 이런 선택지가 4번에 있다면 이 출제자는 지금 하나의 출제 포인트로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조동사의 시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산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고 이건 제가 25년도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과 했었던 SA급 빈칸 집중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하시는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했던 강의인데요. 자, 빈칸은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빈칸을 약하게 느끼시고 요 3번 문제, 특히 이런 문제에 내가 틀림이 있으시다면 자, 지금 알아낸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메꿀 수 있고 출제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건 선택지 분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하신다면 문법 중에서도 3번은 안정적인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윗줄이 나오는 자 지금 같은 경우 12번, 13번 이쪽에 배치되는 이런 문항들 10번대에 배치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밑줄 친 부분이 얼토당토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격 포인트는 S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거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서 보시면 문법은 절대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되려 전략 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연락을 주세요.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언제든지 제가 보는 시점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이용하셔도 되고 저희 넥스 스터디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에 would visit이 나오는 순간 이거 동사 시제인가? 자, if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제 뭐가 보이죠? had, pp. 자, 그렇다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능성 있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살짝 떠올려 볼까요? if 주어, had, pp, 우슈, have, pp. 오케이. 자, 종속절의 동사의 모양이 had, pp이므로 주절의 경우에는 would, 자, would, have, pp. 우슈쿠마 뭐의 줄임말이죠?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렇죠. 그래서 would have pp로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would have visite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 자체 멘트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이 형광펜 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종속절의 동사의 모양을 맞추거나 역으로 이걸 보고 저걸 맞추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 혼합가정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머 너무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받겠습니다. 혼합가정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쳤을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라면 먹었더니 얼굴이 달덩이야. 어제 먹은 라면이 지금 나의 얼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혼합가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봅시다. 어제 그녀가 집에 있었으면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거야. 어제 그녀가 집에 있었으면 오늘 방문할까요? 어제 집에 있었으면 오늘 방문해야 돼요? 어제 방문해야 돼요? 어제 방문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고로 이것은 혼합가정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합가정의 가능성을 생각한 그대 칭찬해요. 자, 해당되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나 가정법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우슈쿠마 have pp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나 보이는 특징이죠. 그러면 종속절이 뭐가 나와야 되죠? 자, 앞에 잠깐 보셨던 거 if 주어 had pp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if가 안 보여요. 뭐 선내릴까요? 자, 이것은 if가 생략된 가정법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if가 생략되기 전의 형태로 고쳐볼까요? If it were not for water, 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원문은 이거였겠죠. 자, 얘는 여러분 직역해서 그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If it were not for, 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 되고요. if가 뭐예요? 생략이 되면 어수는 어떻게 돼야만 할까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저는 이게 잘 안 외워져서 생각했어요. 아, 머리 나쁜가 나? 나 머리 나쁜가? 머리 not for? 이렇게 외울 수도 있죠. 자,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래 얘가 if가 생략되기 전의 형태도 가정법 과거였지 과거 완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 뒤쪽에 있는 얘가 과거 완료의 근거는 부족하죠. 없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if it were not for 그걸 다시 고쳐서 were it not for 그렇다면 주절은 자 어떻게 써야 되죠?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 would have been이 아니라 would be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would be.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실만 하는 부분이죠. 자, 정답 근거 were it not for를 기준으로 해서요. were it not for가 나오면 자, would 동사 원형. 그래서 would b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물이 없다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다 멸종됐을 거야.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how much are able이 나왔죠. much가 나왔죠. 자, 그럼 much가 나오는 순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양. 많은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양. 그러면 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are가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are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밑줄은 여기 쳐져 있으니까 얘를 고칠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앞에 근거를 찾아볼게요. 자, 수십억 개의 별들. 자, 그러면 여기는 stars가 바로 여기 있는 how much의 근거라면 얘는 크게 잘못하죠. 자, 별은 보시는 것처럼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기 때문에 how much 아니고요. how many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how many stars, how many stars 이렇게 쓰셔야 돼요. how many stars 여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생명체를 부화할 수 있을까? How much stars? 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이렇게 하고 are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how many stars라고 쓰거나 문맥상 앞에 있는 stars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stars는 생략도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many stars or how many 다 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예, 그리고 얘가 명확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가고 계신가요? 정답 찾아가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good이라는 단어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good. good은 여러분 품사가 뭐죠? good. 형용사죠. 좋은이라는 형용사죠. 자, 그러면 우리 얘가 좋은이라는 형용사라면 형용사가 수식해주는 대상은 누구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저 멀리 있는 잡을 꾸며준다면 굿잡이라고 하지 잡굿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말이 이상하다. 잡굿 이상하다. 굿잡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로 여기 있는 건 잡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누굴 꾸밀까요? 던을 꾸미게 됩니다. 수식 대상이 done입니다. done이기 때문에 자, good 아니고 well 이렇게 들어가셔야만 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존재? 잠깐만 볼게요. 자, 수식에 대해서 먼저 살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 수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수식이라는 건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니 누굴 수식하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가 수식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자, 명사입니다. 그리고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형, 부, 동, 문. 문장의 구와 절을 모두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구조 한 세트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명사 수식하는 건 형용사,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해. 너무나 좋은 사고 과정입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형용사는 명사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사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못합니다. 고로 기준을 여러 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딱 only one standard. 어떻게 해요? 자,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아니면 싹 다 부사.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아니면 싹 다 부사. 자, 다시 한번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아니면 싹 다 부사. 자, 이 내용이 여기서 정립된 형태로 시험장에 머리 흔들지 말고 그대로 가서 자, 보는 거예요. 형용사네? 명사를 수식해? 아니? 그러면 싹 다 부사. 자, 얘가 명사를 수식해? 아니? 싹 다 부사. 그럼 굿이 아니라 누가 될까요? well. 그래서 결국은 수식 대상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drop, 일은 일인데 done, 되어진 거. 어떻게 된 거? well, 잘된 일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for, 뭐에 칭찬받는 거야? job done, 되어진 일. 근데 어떻게 된 일? 잘된 일. job을 직접 꾸미지 않기 때문에 자,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 아니면 싹 다 부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콜? 오케이. 자, 12번입니다. that에 밑줄 쳐져 있죠. 사실 that은 문장에서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자,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동격 that 정말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시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보아하니 누구 뒤에 있어요? then 뒤에 대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then은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뭐 보다, 누구보다 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 근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서
자, 서울에 있는 교통체증이 더 심각합니다. 뭐보다? 다른 도시, 세계에 있는 어떤 다른 도시에 있는 that, 저것보다. 그럼 이 that이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 앞에 있는 jams. jam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복수. 얘네가 복수라고 쓰면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that 아니고 뭘로 고쳐주면 될까요? those.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those. 결국은 비교하는 뭐뭐보다라는 의미, 뭐뭐보다라는 의미가 나왔다면 비교 대상을 빠르게 찾아서 체크하는 거죠. 자, 중요한 문법이기도 합니다. 090 비교 대상 일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구조학적으로 문장의 구조도 보고 지칭 대상도 체크하면서 용법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파트. 자, 13번입니다. 자, 여기 to change가 나왔어요. 여기 to change 써도 될까? 써도 될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앞에 있는 allow. allow 때문이죠. 자, allow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불러오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불러오는 자, 전체 20문항 중에서 유일하게 맞는 우리가 공부의 목적을 좀 더 주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틀린 문항 19개 배치했는데 하나는 맞는 거. 즉 이것은 허락했다. 그것이 자, 변화시키는 것.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선생님 근데 이 F코리아는 뭔가요? F코리아는 여러분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갖는 아이들의 이니셜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들고 다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다면요? 자, 여러분 보이실까요? 여기 지금 보면 F코리아, F-C-O-R-E-A, F-C-O-R-E-A 맞죠? 자, 여기 F코리아. 그러면 그 중에서 즉 A가 바로 뭐 해당되는 걸까요? allow,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수업 들어올 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보여드리려고요. 자, 되게 지금 뭐 늦은 시간이라서 되게 밤이거든요. 여기 제 휴대폰 바탕화면에 켜져. 저 휴대폰 바탕화면에 대규 화면도 똑같이 이걸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걸 외워야 돼서요? 그러진 않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 저랑 상담하러 오시거나 컨설팅 오셨을 때 제가 제 휴대폰도 종종 보여드리거든요. 공부라는 것 자체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 첫 번째이긴 하지만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이 직접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매티리얼이 있어야 돼요. 그게 휴대폰의 대규 화면일 수 있겠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단어 앱일 수도 있겠고 우리 카페 스터디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들고 승강기 타면 한 번씩 사람 다 쳐다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카페에 가시면 저희 카페에 요걸 제가 갤럭시 버전이랑 애플 여기 이거 아이폰 버전 2가지로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분들 다 화면에 맞는 걸로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딱 넣으시면 하루에 시험 전까지 우리가 대기 화면을 몇 번이나 탁톡 칠까요? 탭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칠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전화 받으려다가 눈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고 문자 확인하다 한번 보시면서 시험 전까지 스며들도록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자, F코리아입니다. First cause order require enable, ask 또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는 이와 같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목적어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불러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꾸도록 뭘 바꾼대요? 패턴과 색상을 바꿉니다. 그것의 외양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14번 그리고 15번은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파트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enduring 이거 현재 분사로 손상을 주는 다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수백만의 보행자들은 자
치명적이지 않게 다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보행자들이 다치게 할까요? 다침을 당할까요? 보행자들은 자, 다침을 당합니다. 자동차에 의해서.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보행자가 진짜 등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차 저 차 다 망가뜨리면서 막 다른 사람 톡톡 치고 다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 바로 보행자예요. 그리고 이 보행자들이 남을 다치게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쳤다는 근거를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여기 dash 뒤쪽에 보면 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남습니다. 영구한 장애를 가지고 남습니다. 자, 장애를 가지고 남았다는 건 이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손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손상을 받는 것이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명료해지는 거죠. 즉, 분사라는 게 제시가 되면 분사는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럼 꾸며준다는 건 결국은 누구요? 수식 대상이에요. 그 수식 대상을 찾는 거고 그 근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행자들만으로도 여러분이 당연히 다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장애가 남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피해자가 맞고 그러면 다치는, 즉 손상을 받는 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식 대상, 즉 pedestrian에다가 injured이 아니고 injured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injured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푸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침을 당한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4번을 풀고 15번 바로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할 건데요. Ready? 아래쪽에 배치했습니다. 왜? 자, 얘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면 얘는 현재 분사의 과거 분사에서 조금 더 들어간 감정형 분사라는 파트이기 때문이죠. 자, 감정형 분사는 기존에 여러분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푸는 방법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실제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 ing를 쓰는 경우가 있고 ed, 즉 우리가 많이들 말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뭐 하는 또는 당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즉 능진일 때는 ing, 수완일 때는 ed 맞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excited도 역시나 자, ed니까 수동의 완료로 보셔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분사 파트의 이런 기준 사이에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렇게. 감정은요, 요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즉, 감정에 ing를 쓴다는 건 해당 감정을 주는, 제공하는 이라고 풀면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자, ed를 쓰면 그 감정의 상태인, 그 감정을 받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excited 또는 exciting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ed와 ing, 이 ed와 ing의 기본 감정은 흥분이에요. 그러면 exciting이라고 하면 흥분을 제공하는, excited, 흥분한 상태의, 이렇게 푸는 게 기존에 있는 이렇게 푸는 방법보다 더 칼 갖고 약간 핀셋처럼 뽑아내기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전체 집합에 얘는 부분 집합,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exciting과 excited의 가능성을 두고, 그럼 얘가 누굴 수식하는지 보니까 Christmas party was a really, 크리스마스 파티는 정말로 너무나, 그럼 결국 수식해주는 대상이 누굴까요? party. 그러면 크리스마스 파티는 exciting, 감정을 제공할까요? 아니면 excited, 감정의 상태일까요? 크리스마스 파티가 흥분을 제공할까? 지가 흥분한 상태일까? 어떻게 파티가 흥분한 상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수식 대상을 확인해서 자, ed가 아니라 ing를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정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 사물이고 감정의 상태는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ing, 제공하는, ed는 감정 상태, 이렇게 일반 분사보다 더 세밀하게 핀셋처럼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1초 것도 아니고 0.5초 컷으로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된 방법을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14번과 15번은 동시에 같이 푼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 16번입니다. 자, 지금 16번은요. 저희가 기존에 풀던 건 분사였고요. 이번에는 분사 구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래 여러분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게 저희 연구팀과 같이 회의를 하고 준비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욕심이 하나 생겨서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14번, 15번에서 공부한 건 분사예요. 그리고 지금 16번에서 공부하는 건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 아세요? 자, 지금 여기는 현장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에 지나가는 학생분들 붙잡고 만약에 그래? 분사와 분사 구문 구분할 줄 알아? 라고 하면 뭐야 저 사람 뭐야? 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건 진짜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 정말 큰 차이거든. 근데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후에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진짜 보여요. 정말 보여요. 봐요. 분사는요, 여러분. 원래 네임이 뭐냐면 얘 풀네임은 동형사예요. 제 위키에도 보면 나오는데 제가 EBS 때부터 학생분들이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 동형사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동사이면서 형용사인 척하는 애예요. 더 직관적이죠. 동사이면서 형용사인 척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는 누굴 수식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분사의 수식 대상은 명사예요, 여러분들. 명사예요. 자, 그런데 분사 구문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은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요 니은을 지워볼게요. 제가 요 니은 지울게요. 뭐 됐어요? 부사죠. 네, 부사입니다. 분사 구문은 그냥 부사예요, 여러분들. 부사. 그러면 그 부사라는 건 누굴 수식한다 그러죠?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이 했네. 형부동문 수식한다고 했죠. 네, 주로 문장을 수식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을 갖건 앞에 문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을 이렇게 수식하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분사와 다르게 여러분 이쪽은 분사,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요. 그런데 분사 구문이라는 건 부사로서 문장을 수식해요. 즉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으로서 지금 얘는 누굴 수식하는가? 문장을 수식해요. 어떤 문장?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해요. 문장을 수식해요. 명사같이 쪼까난 거 수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수식해요. 자, 읽어볼게요. 모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날아갔습니다. 뭐에?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이 문장 꾸며주는 거예요. 자, 걸어가는 동안에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에 모자가 날아갔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분사 구문의 오류를 해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한국말에 분사가 없기 때문에 그 한국말에 분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읽어보고 자연스러우면 괜찮지라고 접근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사가 나오면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이다. 그러면 정혜쌤이 생략된 주어 체크하라고 했어.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된 주어. 그럼 그 생략된 주어가 바로 누굴까? 그 문장이 있어요. 바로 제 모자예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다. 그러면 while 동안에 생략된 주어가 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에 모자가 날아갔다. 여러분, 모자가 요즘은 걸어도 댕겨? 아니죠. 모자가 발 달려서 걸어 댕겨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예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즉, 자, 얘는 생략된 주어가 이 문장 안에 있는 모자이고 모자 자체가 걸어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내 모자가 날아갔다는 건 내가 걷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 was 이렇게 추가해 주셔서 내가 걷고 있는 중인 동안에 내 모자는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이 나온다. 의미상의 주어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의미상의 주어는 멀지 않은 저기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서 분사 구문에 니은을 지워서 부사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얘는 꾸미는 스케일이 달라. 분사 구문은 문장 단위를 수식해. 즉 문장 단위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가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식 대상이 누군지를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의 주어를 찾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I was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여러분 얘는 although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although 뜻 비록 뭐뭐 일지라도. 오케이, 좋아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자, 뜻 좋은데요, 여러분들. 뜻 좋은데 in spite of도 여러분 뜻 무슨 뜻이죠? 뭐뭐 일지라도. despite 뭐뭐 일지라도. 한국어로는 다 뭐뭐 일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내지만 문장의 구조가 다르죠. although는 여러분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뒤에 문장을 불러와야 돼요. 여기 컴마가 있네요. 그럼 이 문장 여기로 마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동사가 안 보여요. 동사가 있어야 문장인데 얘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although는 너무 과해요. 너 과분해. although 쓰지 마. 뭐 쓰면 될까요? in spite of나 despite 써. 왜? 얘는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인 거죠. 자, 여러분들 접속사와 전치사를 묻는 ask 122번의 전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얘는 여러분들 although 여기 있죠. 접속사로서는 뒤에 저를 불러와야 되지만 똑같은 의미의 despite과 in spite of는 구만을 불러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although 아니고 in spite of나 despite로 고쳐주는 거고요. 제가 지금 화면을 캡처한 이유는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덜 외우셨다면 괜찮아요. 차분차분 외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자, 좌에 있는 접속사를 운에 있는 전치사를 넣어서 의미는 비록 같지만 뒤따라오는 문장 구조는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나씩 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Ask that what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what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what은 밑줄을 쳐져 있었을 때 우리가 얘가 의문 대명사 what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든 문장의 구조는 같아요. 자, 어떤 거? 뒤따라오는 문장은 여러분들 불안하고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돼요. 자, 이 문장 what 하고 뒤에 있는 문장 주어가 빠져 있어요. suit. 그래서 주어 suit 이건 동사인데 주어가 빠져 있어요. 선생님, best를 주어로 볼 수 있잖아. best는 주어일 수가 없어요. 더 best도 아니고 그냥 best잖아요. 이거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로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문장이 불완전한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연구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삭선 없고 불완전한 문장 구조여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 구조인 건 맞아. 주어가 빠졌으니까. 하지만 선행사 연구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what 틀립니다. 뭘로 고쳐야 될까요? that 또는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도 괜찮습니다. that과 which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what, that 문제는 정말 고전적인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항상 앞에 선행사 유무로만 푸시지 마시고요. 선 뒤따라오는 문장 구조 먼저 보시고 앞에 선행사 여부는 나중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순서대로 진행하셔야지 오류나 여러분들 예외가 없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공부하시면 이게 outcome, 결과물은 결과물인데 you want, 이건 또 뭐야 생각하실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면 3 하나 둘, 3 하나 둘, 너가 원하는 결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필기해 놓으시면 혼자 공부하실 때 답답한 걸 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what that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요. 기본이 여러분 what that 이거는 부러졌네요. 얘는요. 뒤따라오는 문장을 먼저 보세요. 뒤따라오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하냐. 제가 이렇게 초승당으로 그린 건 한 입 베어먹은 것처럼 뭔가 빠져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하냐 불완하냐. 자,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접속사 that입니다. 자, 그런데 불완하다고 한다면 선행사가 있니? 선행사가 없니? 즉 명사로서 수식 대상이 있어? 없어를 결정하고 선행사가 있다면 일반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고요. 선행사가 없다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됩니다. 실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오류가 나는 부분은 사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오류가 나죠.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기서 조금 오류가 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단어가 보이냐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는 오류가 적은 편입니다. 결국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은 연습을 통해서 쌓아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랜덤이 아닌 오류 없이 늘 맞게 하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랑 밀도 있게 진행하는 편인데요. 제가 제일 여러분들 염려하는 케이스는 이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접속사 대신데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못 도출했어. 근데 답은 맞았어. 자, 원래는 관계대명사 대신데 여러분이 접속사 대수로 반대로 답은 맞았어. 그러면 이 답을 맞췄던 운이 시험장까지 늘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을 이기는 건 양으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일부러 여러분의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냥 랜덤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알고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는지를 이걸 같이 연습하는 게 우리 수험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that과 이 that은 서로 다른 얘는 접속사 that, 얘는 관계사 that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케이스고요. 자, 19번입니다. 19번에 여러분들 he, knew가 나오는 순간 이것은 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괜찮잖아요. 특히나 과거 시니까. 그런데 앞에 little, 여기서 little은 작은이 아니라 거의 않는이라는 부정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not이에요. 얘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거의 않는이에요. 그러면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뒤따라오는 문장의 어수는 바로 자 부정부사에 의한 강조에 의한 도치가 돼야 되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little 자 부정어가 여기 있죠. 나오게 되면 뒤따라오는 문장의 어수는 의문문 어순으로 준비가 바뀌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문문 어순 즉 he knew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Did he know? 이렇게 바뀌시면 되겠죠. 거의 아니다. 그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됐죠? 그렇게나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는 건 그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little이라는 강조에 따른 도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합니다. 그래서 little이 기준 뒤에는 he knew를 did he know로 고쳐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제가 이걸 캡처해가지고 온 이유는요. never, little, hardly, scarcely 중에서 아직 덜 외우신 부분이 있다면 차근차근 외워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기보다는 하나씩 외워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last for one, 20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is의 밑줄이 들어와 있습니다. Who is? 괜찮은가? 아니죠. 여기는 who는 사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관계대명사. 즉 얘는 자 성격상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굴 보셔야 될까요? people. 요걸 보셔야 되는 거죠. people. 그러면 people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게 사람들이란 뜻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is가 아니라 뭐를 고쳐야 될까요? are. 자 보세요. 명사와 뒤에 있는 동사 수일치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n은요. 자 관계사 선행사가 이미 복수 people 복수잖아요. 사람들 복수니까 동사 s가 빠져있는 is가 아니라 ar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동사의 수일치 159번 포인트고요. 정말로 오랫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주격 관계대명사 보였을 때 선행사와 그리고 뒤따르는 동사를 정확하게 주술관계로 맞추시고 수일치까지 하시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그리고 깨알 팁.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있어요? allow. 다시 한번. 자, 휴대폰 대기 화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예쁜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 되게 좋은데요.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는 지금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각하시고 allow, F 코리아, allow. 요거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allow. 자, 허락합니다. 랩탑은 무리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은 허락합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투부정사도. 투부정사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일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인데 어디예요? 그들의 사무실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격관계대명사 처리 수식을 해주는 거고 사람은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는 포인트가 주격관계대명사라는 파트를 이용해서 수일치를 내는 게 맞고요. 앞에서 누적됐던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까지. 비록 밑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공부했던 시간들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문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마음 전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내가 이거 약점을 좀 내가 확인했어. 내 구멍이 있어. 약간 실금이 갔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오답 문제 포인트에 서머리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서머리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요거죠. 여기 서머리를 한번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아래쪽에 풀이 전략이 있어요. 자, 솔루션. 지각동사 보일 때는 어떻게?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한번 읽는 거. 그리고 자, 우리 쌉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익힘지가 있어요. 익힘지가 닿을 수 있는 분들은 자, 앞에 있는 그 솔루션 부분에 제가 구멍을 다 뚫어서 한 번씩 여러분이 더 연습하실 수 있게 익힘지도 제가 2차 저작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즉 익힘지, 솔루션, 서머리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하시는 거면 완벽하고 깔끔하게 복습까지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지금 S급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리마인드가 되셨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나머지 S급도 A급도 B급도 이렇게 정복해 나가신다면 문법은 여러분들에게 자, 효자 영역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자, S급 실전 OX 20제 자, 저희 쌉 전략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중간 타이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에게는 문법에 대해 있어서의 정확한 출제자의 기준 그리고 미래가 있는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성이었습니다.